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근처 마을에 돌팔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돌팔이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지요. 어머님, 오늘도 식량이 없어 보리껴 죽밖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해요. 돌팔이는 침울한 표정으로 어머님께 보리껴죽을 드렸습니다. 얘야, 이제 나는 살 날도 많지 않으니 너라도 챙겨 먹거라. 한참 젊은 내가 먹어야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내가 먹어서 무엇하겠느냐. 어머님, 그래도 지는 밖에 나가 일하면 굶지는 않으니 어머님께서 이거라도 드셔야 살지요. 어머니는 아들 돌팔이의 성화에 보리껴죽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며칠 후 돌팔이는 최진사 댁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돌팔이는 어머니 끼니라도 해결하고자 얼른 찾아갔지요. 그래, 내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냐? 최진사 댁 마님은 한 미모하는 양반 부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요. 마님은 돌팔이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았지요. 그리고 건장한 체격이 마음에 들었는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당장 나와 일해보거라.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마님. 돌팔이는 신이 나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가 내일부터 최진사 댁에서 일하게 되었구먼요. 그러느냐, 참으로 잘 되었구나. 이제부터 어머님은 굶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돌팔이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나왔습니다. 병들어 누워 계신 어머님께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다음 날 일찍 돌팔이는 최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끼니 때마다 자신의 밥을 조금씩 덜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어머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지요. 어머님, 밥 좀 드셔보셔요.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돌팔이는 어머니에게 싸온 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래간만에 밥 구경을 하였지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돌팔이는 어머님이 밥을 드시는 것을 보며 무척 뿌듯해하였지요. 돌팔이는 다음 날 일찍 최진사 댁에서 겨울날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머슴 돌팔이냐? 최진사가 돌팔이 장작 패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돌팔이에게 다가와 물었지요. 네, 맞습니다요, 진사나리. 자네 일하는 것을 보니 무척 성실해 보이는군. 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보게나.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진사나리. 최진사는 돌팔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님도 그 모습을 보았지요. 여보 영감, 그래도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소.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사람만 해도 수백 명이요. 그러니 이제 사람은 한눈에도 알아본다오. 최진사 말에 마님은 수긍을 하는 듯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며칠 후 돌팔이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해질 무렵 아무도 없는 별채에서 하인 장소애가 바지춤을 올리며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하인이 별채에 있는 방에서 나오니 돌팔이는 이를 이상히 여겨 눈여겨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시 후 마님이 머리를 만지며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돌팔이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비어있는 별채에서 무슨 일을 벌였을지 감히 상상이 되었지요. 돌팔이는 침착하게 못 본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양반 마님하고 천한 종놈이 그런 일을 벌인단 말이요. 돌팔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그런데 마님은 별채방에서 나오면서 안채 마당 쪽을 힐긋힐긋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돌팔이가 자신들을 본 듯 하였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마당 한켠에 옷가락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팔이는 옷가락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옷가락지는 유난히 반짝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돌팔이 머릿속에 뭔가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님의 깊은 병세에도 약 한 첩 못 져드린 것이었지요. 돌팔이는 자식된 도리로서 약 한 첩 못 져드린 것이 항상 가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팔이는 옷가락지를 얼른 품속에 집어넣었지요. 그리고 일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돌팔이는 옷가락지를 팔아 어머님 약재를 지었지요. 그리고 어머님 드릴 약간의 곡식도 샀습니다. 어머님 탕약 좀 드셔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돌팔이는 어머님께 탕약을 다려드렸습니다. 아니 무슨 돈으로 탕약을 지어온 것이냐? 지가 최진사 댁에서 인정을 받아서 성금을 조금 받았어요. 돌팔이는 어머님이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일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최진사 양반이 참으로 아량이 넓으시구나. 돌팔이는 어머님이 탕약을 드시는 것을 보니 가슴이 무척 뿌듯하였지요. 그동안 어머님이 기침을 할 때마다 돌팔이의 가슴은 무척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돌팔이는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열심히 일을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마님이 굳은 표정을 하고 돌팔이를 불렀습니다. 돌팔아, 어제 마당을 쓸면서 옷가락지 하나 보지 못했느냐? 마님의 말에 돌팔이는 뜨끔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지요. 못 봤습니다요, 마님. 그러느냐? 마님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돌팔이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돌팔이는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구나. 옷가락지가 발달린 것은 아닐 텐데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돌팔이는 두려움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미 옷가락지는 어머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돌팔이는 시침이 뚝대고 태연하게 행동했지요. 만약 지가 마당을 쓸다 보이면 마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요. 그렇게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돌팔이는 초조함에 하루 종일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일은 그 다음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돌팔이 내 이놈, 내 놈은 어찌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돌팔이는 직감적으로 일이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님, 무슨 거짓말을 말씀하시는지요? 내 어제 장터에 갔다가 내 놈이 내가 잃어버린 옷가락지를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나는 웃돈을 주고 그 옷가락지를 다시 사와야 했지. 그 옷가락지는 집안 대대로 이 집 며느리들에게 내려오는 갑오 같은 것이야. 그런데 내 놈이 그것을 갖다 팔다니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느니라. 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돌팔이를 멍석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하였지요. 여봐라, 이자를 당장 내쫓고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거라. 마님은 머슴 장쇠와의 불륜을 돌팔이가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돌팔이를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헌데 최진사가 돌팔이를 신뢰하니 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돌팔이가 마당 쓸기 전에 일부러 옷가락지를 마당에 던져놓았던 것이었지요. 돌팔이는 최진사 댁에서 쫓겨나와 힘없이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매맞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요. 그러다 그는 들판 언덕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무슨 수로 어떻게 모신단 말이냐? 돌팔이는 가슴이 무척 답답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렇게 돌팔이가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 한 마리가 나타나 작은 새를 사냥하였지요. 매는 작은 새를 치고 날아가더니 잽싸게 다시 돌아와 땅에 떨어진 작은 새를 발로 움켜쥐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매는 작은 새를 사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돌팔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저 하찮은 미물들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인 내가 이렇게 약해 빠져서는 안 되지. 돌팔이는 뭔가를 깨달은 듯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곧바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터를 돌며 뭔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지요. 돌팔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해볼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돌며 일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길바닥에 웬 여인이 한 명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만 할 뿐 아무도 나서서 쓰러진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쓰러진 여인을 진맥하고 침을 놓았지요. 그러자 잠시 후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의원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딘가로 향했지요. 돌팔이는 순간적으로 침수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술만 배우면 어머님 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돌팔이는 의원에게 잽싸게 달려갔습니다. 의원나리, 나리께 부탁이 있습니다. 돌팔이 말에 의원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내게 부탁이라니 그것이 무엇이냐? 좀 전에 의원께서 쓰러진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침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게도 침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의원은 돌팔이를 한번 흘겨보고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돌팔이는 의원을 따라가며 계속 사정을 하였지요. 아니, 왜 계속 따라오는 것이야? 의원나리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의원께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리 썩 꺼지거라. 의원은 냉정하게 돌아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래도 돌팔이는 포기하지 않고 의원 집까지 계속 따라갔지요. 내 놈은 내 집까지 따라올 생각이냐? 어서 저리 가지 못할까? 의원은 대문을 잠그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돌팔이는 의원 집 대문 앞에 주저앉았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의원이 밖으로 나와 보니 돌팔이가 대문 옆 담장에 기대어 잠들어 그리고 오후 늦게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요, 의원나리. 돌팔이는 의원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돌팔이의 인사도 받지 않고 대문 안으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팔이는 계속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나흘이 되던 날 의원이 왕진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그날도 돌팔이는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의원나리. 그런데 대문 안으로 곧장 들어갈 줄 알았던 의원이 돌팔이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의술을 배워서 뭐 하려는 것이냐? 지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요. 지가 의술을 배우면 어머님 병부터 꼭 고쳐드릴 것입니다요. 의원은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한번 이 길로 빠지면 평생 해야 하느니라 할 수 있겠느냐? 이놈은 평생뿐만 아니라 죽어서라도 하겠습니다요. 그렇다면 일단 들어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거라. 의원의 말에 돌팔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나흘 동안 밥 한 끼 먹지 못한 돌팔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긴장이 풀린 탓이었겠지요. 의원은 돌팔이를 부축하여 방 안에 눕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돌팔이가 깨어났을 때 옆에는 죽사발이 놓여 있었지요. 돌팔이는 허겁지겁 죽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요, 의원나리. 다음 날 아침 일찍 의원이 왕진 도구를 챙겨와 돌팔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미가 있는 곳으로 앞장서거라. 의원의 말에 돌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의원나리께서 제 집에 직접 가시려 하십니까요? 말이 많다. 어서 앞장서거라. 돌팔이는 신이 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의원이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간 돌팔이는 변두리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이옵니다, 의원나리. 의원은 말없이 마루에 올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진맥을 짚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돌팔아? 어머님, 이제 저도 의원님 밑에서 침수를 배우게 되었어요. 고맙게도 의원나리께서 저를 받아주셨지요. 그리고 의원께서 어머님의 병환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렇단 말이냐. 참으로 고맙소, 의원. 말씀은 그만하시오. 이제부터 침을 놓을 것이오. 의원은 무뚝뚝했지만 어머님에게 정성을 다해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가방 속에서 약재를 꺼냈지요. 이것은 부족한 원기를 채워주는 약재이니 자주 다려 드시오. 의원은 어머님의 진맥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그럼 쉬고 계세요. 저는 가서 일하고 오겠구먼요. 의원은 왕진하러 떠났고 돌팔이는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원 집으로 간 돌팔이는 눈에 보이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자풀을 뽑았지요. 그리고 마루 위 먼지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나니 보기도 좋았지요. 그리고 쌓여있는 약재도 손질하였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글 공부도 하였지요. 보아하니 의술의 모든 것은 책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의 서재에는 책들이 무척 많았지요. 그리하여 돌팔이는 열심히 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돌팔이는 김 의원이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진맥하고 침 놓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지요.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다녀오겠습니다. 아침밥을 다 먹은 돌팔이는 밥상을 옆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얘 돌팔아, 오늘도 수고하거라. 그리고 오늘 장에 다녀올 것인데 뭐 먹고 싶은 것은 없느냐? 어머님, 그럼 조기 몇 마리만 사다 구워주시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 통통한 놈으로 골라 사오마. 돌팔이는 아침 일찍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밥상을 치우고 장터로 향했지요. 이제는 어머님도 건강이 많이 좋아져 장에도 다니고 텃밭도 가꾸었습니다. 어머님의 병이 완쾌될 수 있었던 것은 돌팔이의 실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돌팔이는 어머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불철주야 배우며 공부했었습니다. 돌팔이의 손에서는 한시도 의서가 떨어지지 않았었지요. 그리고 김 의원의 모든 의술을 배우고자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 덕에 어머님의 병은 완쾌되었고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돌팔이는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돌팔이는 웬만한 의원들보다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돌팔아 큰일 났다. 우리 아이가 쓰러졌는데 내가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돈이 없어 의원을 부를 수가 없구나. 돌팔이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있었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돌쇠가 달려와 돌팔이를 붙잡았지요. 알겠소, 어서 앞장서시오. 돌팔이는 돌쇠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배를 움켜잡고 있었는데 위급한 상태 같았지요. 돌팔이는 얼른 진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침을 놓았지요. 그러자 잠시 후 아이가 조용해지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배의 통증이 사라진 것이지요. 아이고 이제 돌팔이가 의원이 다 되었구나. 고맙다 돌팔아. 상한 것을 잘못 먹고 아랫배가 꼬인 것이니 한숨 자고 나면 괜찮을 것이요. 그래 돌팔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신경 쓰지 마시오, 형님. 대신 아이가 일어나거든 맛있는 것이나 해주시오. 그렇게 돌팔이를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돌팔이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도 매일매일 의서를 읽고 공부하였지요. 그리고 의원이 치료할 때마다 어깨너머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돌팔이는 한 번 배운 것은 절대 잊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마을 할멈이 돌팔이를 찾아왔습니다. 돌팔이 자는가? 돌팔이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찌 오셨소? 아, 글쎄 우리 며느 아이가 출산 후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질 않는다네. 그 말에 돌팔이는 얼른 가방을 챙겼습니다. 앞장서시오, 할멈. 돌팔이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할멈을 따라갔지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산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돌팔이는 서둘러 진맥을 짚었지요. 그리고 여러 곳에 침을 놓았습니다. 돌팔이는 밤새도록 산모를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계속 침을 놓았지요. 옆에서는 할멈과 산모의 서방이 초조하게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팔이의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침을 놓았다 뺐다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동력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모의 의식도 돌아왔지요. 아이고 얘야, 정신이 좀 드느냐? 여보, 날 알아보시겠소? 아기는요? 아기는 어떤가요? 아기는 걱정 말거라. 아주 장군감이 태어나서 씩씩하게 잘 있단다. 산모는 아기가 무사하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이 약재를 드릴 테니 정성스럽게 다려서 산모에게 먹이시오. 아이고 돌팔이 총각 참으로 고맙소. 그래 얼마 드리면 돼요?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산모에게 맛있는 음식이나 만들어 주시오. 그날도 돌팔이는 또 하나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졌고 의원의 일을 배우게 된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왕진을 다녀온 김 의원이 돌팔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사람들은 너를 약손 돌팔이라 부르더군. 돌팔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재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자신의 경험을 스승님에게 털어놓았지요.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하오나 때로는 원인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 말에 스승님은 말없이 책장에서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내 돌팔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책은 내 스승께서 물려주신 의서다. 비방도 담겨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면서 공부해 보거라. 돌팔이는 두 손으로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귀한 의서를 어찌 소인에게 주시는지요? 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병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만약 내가 의술로 돈벌이만을 생각했다면 나는 너를 벌써 쫓아냈을 것이다. 허나 너는 가난한 이들에게 대가 없이 치료를 해 주었더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의 자세다. 그러니 너의 마음가짐은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느니라. 명심 또 명심하겠나이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진정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나이다. 그렇게 돌팔이는 스승님에게 믿음을 얻고 인정을 받으며 차츰차츰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돌팔이는 특별한 약재를 구하러 약재상이 즐비한 상점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약재 보따리를 들고 분주한 거리를 걸었지요. 그런데 그때 앞쪽에서 비단 장옷을 입은 여인 무리가 보였습니다. 양반 규수 연수가 시종들과 함께 비단 가게에서 나오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시종은 놀란 표정으로 아씨를 부축하였지요. 돌팔이는 즉시 쓰러진 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잠시 비켜보시오. 돌팔이는 침착하게 규수를 진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침통을 꺼내 규수의 인중과 손목 혈자리에 침을 놓았지요. 그리고 약주머니에서 급히 약초를 꺼내 그녀의 코 밑에 대주었습니다. 무리하게 아가씨를 만지지 마시오. 당신은 누구요? 걱정 마시오. 나는 의원이요. 이분은 기혈이 막혀 쓰러지신 것이니 곧 깨어날 것입니다. 잠시 후 규수 연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돌팔이와 마주쳤지요. 무슨 일인가요? 그런데 누구신가요? 나는 의원입니다. 갑자기 기혈이 막혀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규수 연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돌팔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양반가 규수들과 달리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돌팔이를 바라보았지요. 아직 한참 젊은 청년이 의원이라 하니 연수는 신기한 듯 돌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제 증상을 알아보셨나요? 평소에도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다른 의원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답니다. 돌팔이는 침착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손목의 맥이 급격히 약해지고 불규칙하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창백해졌지요. 이는 기혈이 순간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평소 두통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 말에 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아요. 두통이 오면서 의식을 잃곤 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시종들이 이를 지켜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돌팔이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가씨를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돌팔이라 하옵니다. 특이한 이름이네요. 아버님께 말씀드려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녀는 분명 양반가 교수였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양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살해는 되었습니다. 대신 아가씨는 갑자기 또 쓰러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돌팔이는 약재 보따리를 챙겨 약재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찾았던 특별한 약재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다음 날 돌팔이는 의원 집에서 어제 구해온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반가에서 사람이 찾아왔지요. 의원날이 박판서 대감께서 오라십니다. 아니 대감께서 어찌 나를 찾는 것이요? 어제 아가씨를 구한 일로 엽줄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팔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시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박판서 대감집으로 따라갔지요. 시종은 돌팔이를 안채에 딸린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대감께서 곧 오실 것이옵니다. 시종이 나가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이조 판서 박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위엄 있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대가 거리에서 내 딸을 치료했다고 의술은 어디서 배웠느냐? 박판서 대감은 돌팔이의 낡은 의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네 대감마님, 소인은 김 의원님께 의술을 배웠사옵니다. 김 의원이라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다. 내 딸의 증세는 어떤 병이라 보느냐? 돌팔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의 병은 오래된 두통과 기혈순환 장애로 보입니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하며 특히 간맥이 약한 것이 문제지요. 박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팔이를 시험하듯 질문을 던졌지요. 그렇다면 너는 어떤 약재를 쓰겠느냐? 내 딸은 이미 여러 명의 의원에게 치료받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당귀와 천궁으로 기혈을 보충하고 백장약과 시효로 간기를 진정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천마와 석창포를 더해 두통을 완화하겠사옵니다. 박판서는 놀란 듯 돌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종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 손짓했지요. 시종이 작은 상자를 가져오자 박판서는 그 안에서 여러 약재를 꺼냈습니다. 이 약재들을 구별해 보아라. 돌팔이는 침착하게 각각의 약재를 손에 들고 향을 맡으며 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름과 효능을 말했지요. 이것은 3년근 당귀로 혀를 보하는데 으뜸이고 이것은 천마로 간풍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입니다. 박판서의 표정이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돌팔이의 지식을 인정하는 듯 하였지요. 젊은 나이에 실력이 대단하구나. 내 딸의 두통은 여러 의원이 손을 댔으나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네. 그대가 고칠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제 처방대로 해보면 분명 차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박판서의 딸 연수는 옆방에서 아버지와 돌팔이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지요. 그녀는 왠지 돌팔이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좋다. 그럼 내 딸을 한번 치료해 보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내 딸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 목을 내놔야 할 것이야. 소인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치료해 보겠습니다. 돌팔이는 곧바로 연수 아가씨를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가 진맥하고 침을 놓고 약재를 지어주었지요.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연수 아가씨의 두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병도 말끔히 나아 완쾌되었지요. 박판서 대감의 여식 연수 아가씨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소문은 양반가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돌팔이는 고관대작의 가족들을 치료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특히 병석에 오래 누워있던 이조 판서의 부인을 치료한 일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임금은 돌팔이를 불러들였지요. 임금의 부름을 받은 돌팔이는 궁궐 내관의 안내를 받으며 긴 회랑을 걸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지요. 중전마마께서는 심장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시오. 어이들도 방도를 찾지 못해 전하께서 직접 그대를 부르셨으니 명심해야 할 것이오. 내관의 말에 중전마마의 치료를 실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중전이 계신 내실로 들어서니 중전은 화려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주변에는 여러 궁녀들과 내의원 의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젊은 의원이 중전마마를 치료한다고? 우리도 속수무책인데. 돌팔이는 그들의 속삭임을 무시하고 중전의 맥을 짚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중전마마, 신이 맥을 살펴보겠사옵니다. 중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팔이는 정성껏 중전의 맥을 짚고 눈과 혀 상태를 살폈지요. 그의 손길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점점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찌 보시오. 우리는 심장의 기혈이 약해진 것으로 진단했소만. 돌팔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중전마마의 증상은 심장의 기혈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간기가 울체되어 심장을 압박하고 있어옵니다. 그 말에 내의원 의관들은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신의 눈빛으로 돌팔이를 바라보았지요. 황당하구나. 어찌 감히 내 의원의 진단을 부정하느냐. 돌팔이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진단을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맥상을 보면 간맥이 현저히 흐트러져 있고 혀의 색과 설태도 간울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옵니다. 신은 특별한 처방으로 중전마마를 치료할 것입니다. 중전은 돌팔이의 눈빛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한 듯 하였지요. 그대가 치료해 보시오. 돌팔이는 중전께 깊이 절하고 침통과 약재를 꺼내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중전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걸린 시험이었지요. 일주일간 돌팔이는 중전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그는 간울을 풀어주는 특별한 처방을 지어 하루 3번씩 달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중전의 맥을 짚어 상태를 확인했지요. 내의원 의관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중전의 상태가 나아지자 점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중전마마의 안색이 좋아지고 있소이다. 간기가 풀리니 심장의 압박도 사라졌사옵니다. 오늘부터는 활동을 조금씩 늘려도 좋을 듯합니다. 중전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침상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을 수 있었지요. 중전의 소식을 들은 왕이 직접 중전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경의 의술이 참으로 신묘하구나. 중전의 병이 이리 빨리 나아질 줄은 몰랐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신은 단지 병의 근원을 찾아 치료했을 뿐이옵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관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내관이 붉은 비단에 쌓인 물건을 가져왔지요. 이는 왕실 어의로서 내의원에 출입할 수 있는 패이니 이제부터 경은 중전의 건강을 전담하는 어의로 임명하노라. 또한 한양 동쪽의 의원을 열 수 있도록 더와 은자를 하사하겠다. 돌팔이는 깊이 절하고 왕의 하사품을 받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내의원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렇게 젊은 의원에게 중전마마의 건강을 맡기시는 것이 과연 적절하신지요? 그의 실력은 이미 증명되었다. 내의원도 그의 의술을 배우도록 하라. 전하 황공하옵나이다. 하오나 신은 아직 배울 것이 많사오니 내의원 선배 어이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겠사옵나이다. 돌팔이의 겸손한 태도의 왕은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내의원 의관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대는 참으로 특별한 의원이요. 내 병을 고친 것은 그대의 뛰어난 의술뿐 아니라 그대의 진심 어린 정성이 있었소. 중전마마 과찬이시옵니다. 신은 단지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했을 뿐이옵니다. 돌팔이가 중전의 내실에서 나오자 내의원이 그를 따라와 물었습니다. 자네의 처방전을 내의원 의서에 기록해야 하네. 자네는 어디서 그런 특별한 처방을 배웠는지 알고 싶구려. 선대로부터 전해진 의서에서 배운 것이옵니다. 기꺼이 내의원과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돌팔이는 궁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팔이는 왕의 하사로 한양 동쪽 번화가의 의원을 열게 되었지요. 왕실 어이까지 겸하게 된 돌팔이는 김 의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임금께서 하사하신 의원을 스승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중전마마의 병을 고치고 받은 하사품이니 그것은 온전히 내 것이다. 하오나 스승님,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모두 스승님 덕분이옵니다. 그러니 하사품도 스승님의 것이지요. 스승 김의원은 돌팔이의 부탁을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스승님도 돌팔이의 실력을 인정하였지요.
그렇게 하여 돌팔이는 한양에서 제일 큰 의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타고 돌팔이의 의원 집에는 환자가 끊이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에 누군가 의원을 찾아왔지요. 문이 열리고 규수 연수가 비단 장옷을 쓴 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장옷을 벗었지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시종도 없이 홀로 왔습니다. 바쁘신 의원님을 이렇게 늦은 시각에 찾아와 죄송합니다. 돌팔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시종도 없이 홀로 의원을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요. 소저께서 이렇게 홀로 오시다니 두통이 다시 도진 것이옵니까? 연수 아가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의원네 정자에서 돌팔이에게 따로 할 말이 있는 듯 하였지요.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두통은 완전히 나았어요. 의원님 덕분에 이제는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다행입니다. 소저의 건강이 회복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연수 아가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그 말에 돌팔이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아버님께서 의원님의 치료로 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왕실 어이까지 되셨으니 말이지요. 연수 아가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의 혼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돌팔이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연수 아가씨의 말은 그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것이었지요. 소저 그것이 정말입니까? 제가 천한 신분인데도요? 의원님은 이미 왕께서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연수 아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 내어 말을 잇는 듯 하였지요. 그리고 제 마음도 이미 의원님께 가 있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제 마음이 의원님께 이끌렸습니다. 그 말에 돌팔이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지요. 소저의 마음, 이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귀하고 고맙습니다. 하오나. 그때 연수 아가씨는 돌팔이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러자 돌팔이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지요.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갑작스러워 그런 것이요. 돌팔이는 속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연수 아가씨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를 하였지요. 그날 돌팔이는 확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들은 내용이라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수 아가씨가 돌아가고 돌팔이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최진사댁 여종이 황급히 돌팔이를 찾아왔습니다. 의원 날이 큰일 났습니다. 최진사께서 위독하십니다. 돌팔이는 최진사댁 여종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최진사라면 처음 머슴으로 일할 때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지요. 어서 앞장서거라. 돌팔이는 서둘러 최진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들어갔지요. 최진사는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돌팔이는 서둘러 진맥을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곧바로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다려 입을 벌리고 조금씩 넣어주었지요. 그렇게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최진사를 치료하였습니다. 좀 어떻습니까요? 최진사께서는 독극물에 중독이 되었소. 최진사께서 요즘 무엇을 드신 것이요? 여종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요즘 평소 드시는 음식과 마님께서 따로 챙겨드리는 보약을 드셨사옵니다. 여종의 말에 돌팔이는 뭔가 의심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 보약을 만드는 재료를 내게 줄 수 있어? 그 약재는 마님께서만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잠시 멀리 가 계시고요. 의원 돌팔이는 그 약재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최진사가 독극물에 중독될 일은 없을 것 같았지요. 그렇게 의원 돌팔이는 또 3일 밤낮을 최진사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던 날 최진사는 눈을 떴지요. 정신이 좀 드십니까, 진사나리? 그런데 자네는 돌팔이가 아닌가? 그렇사옵니다, 진사나리.
이제 저는 의원이 되었지요. 나도 자네의 명성을 듣고 있었네. 참으로 대단하이. 그런데 나의 병명은 무엇인가? 최진사의 물음에 돌팔이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재가 독극물에 오염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잘못 말하면 마님에게 큰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아마도 먹는 것 중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신중하게 골라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돌팔이는 최진사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문을 풀지 못한 채 피곤해 잠이 들었지요. 아니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최진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원 돌팔이는 깜짝 놀라 서둘러 최진사 댁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최진사의 맥을 짚어보니 이미 맥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갑작스런 최진사의 죽음에 의원 돌팔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안채를 나왔지요. 돌팔이 내 놈이 내 남편을 죽인 것이야. 어서 내 남편을 살려내거라. 마님은 최진사의 죽음을 돌팔이 탓으로 넘기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의원 돌팔이는 온몸에 힘이 빠져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저자가 돌팔이래. 천한 놈이 의원이랍시고 깝치다가 최진사 나리를 죽였다지 아마. 그러게 말이여. 타고난 피가 어디 가겠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언감생심 의원이냔 말이여. 마을 사람들은 돌팔이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의원 돌팔이는 집으로 돌아와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어머님이 들어와 돌팔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돌팔아 힘내거라. 그게 어디 내 탓이겠느냐. 인명은 제천이라 했다. 그러니 너무 침통해 말거라. 어머님 제 불찰이옵니다. 확인은 못 해봤지만 마님께서 드린 약재에는 독약이 섞여 있었던 듯 하였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각한 듯 한참 만에야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이제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실은 최진사가 너의 생부란다. 어머니 말에 돌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최진사가 제 생부라니요. 어머님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다. 내가 최진사 집에 처음 시집오고 1년도 안 되었었지. 그런데 그때 지금의 부인이 최진사에게 접근해 왔다. 그리고 그녀는 갖은 모함으로 나를 쫓겨나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녀는 결국 내 자리를 꿰찼단다. 나는 쫓겨난 후에야 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사실을 왜 이제서야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옵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내가 최진사의 아들임을 지금의 부인이 알았더라면 그녀는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야.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단다.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단다. 의원 돌팔이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니란 처신이 결국 생부를 죽인 결과라 생각했지요. 그때 최진사에게 약재가 의심스럽다는 말만 했어도 최진사는 살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진사가 죽은 것은 자신 탓이라 생각한 것이었지요. 충격을 크게 받은 의원 돌팔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찜 하나 메고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지요. 동해안 바닷가 작은 초가에서 의원 돌팔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폐인 같은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곳입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호위무사를 대동한 규수가 돌팔이를 찾아왔습니다. 아씨께서 찾으시는 의원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보시오, 안에 계시오.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호위무사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러자 의원 돌팔이는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서 가서 의원을 데려오너라. 알겠습니다, 아씨. 호위무사가 나가고 연수아 씨는 돌팔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어쩌다 일이 되셨사옵니까? 제발 힘내셔요. 연수 아가씨는 의원 돌팔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폐인이 되어버린 돌팔이를 보며
아 씨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호위무사는 급하게 달려가 어느새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은 돌팔이의 진맥을 짚어보고 말했지요. 독 먹질 않아 기력이 없소. 이 약재를 다려 먹이면 곧 깨어날 것이오. 꼭 살려내셔야 합니다, 의원. 의원은 약재를 다려 돌팔이 입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침을 놓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돌팔이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좀 드시옵니까? 의식이 돌아온 돌팔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으려 하였지요. 그냥 누워 계셔요. 힘들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게요? 의원님께서 말없이 사라진 후 사람을 풀어 전국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관아에서 의원님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그랬구려. 의원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양에서 어머님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아버님의 지시로 포도청에서 최진사님의 죽음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인과 하인 장쇠의 계획이었음이 밝혀졌지요. 그로 인해 부인은 옥에 갇히고 장쇠라는 자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의원님의 불명예는 벗겨졌으니 한양으로 저와 함께 올라가시지요. 연수 아가씨 말에 돌팔이는 어느 정도 위안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의원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요. 나는 아직 자신이 없소. 하여 당분간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소이다. 그럼 저도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원님 곁에 있을 것이옵니다. 호위무사는 먼저 올라가고 동해안 바닷가 작은 오두막집에는 돌팔이와 연수 아가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푸른 바다를 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돌팔이도 서서히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하였지요. 연수낭자 참으로 고맙소. 내가 뭐라고 이렇게 10년을 찾아다니고 기다려준 것이요. 1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기다렸을 것이옵니다. 10년 만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제겐 참으로 다행이지요. 돌팔이는 감동에 겨워 연수 아가씨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다시 용기를 얻은 돌팔이는 연수아 씨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야담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저자는 돌팔이 의원 아니여?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여? 아 저 돌팔이 의원 때문에 최진사가 죽었지 않은가벼? 아 이 사람 그 돌팔이는 저 돌팔이가 아니여. 저 돌팔이는 중전마마도 살린 약손이라는 돌팔이여. 아니 그럼 그 돌팔이가 저 돌팔이가 아니면 그 돌팔이는 누구고 저 돌팔이는 누구란 말이여? 아 그 돌팔이가 그 돌팔이고 저 돌팔이는 저 돌팔이제. 자네는 어찌 그 돌팔이도 모르고 저 돌팔이도 모른단 말이여? 옛말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돌팔이처럼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